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1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3년 4월달 A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환경부터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문제 풀이하는 동안에 포토샵 CC 2022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사용하고 있는 버전과 시험장에 설치되어 있는 버전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CC 버전일지라도 뒤쪽에 붙어있는 숫자에 따라서 약간씩 작업 환경이 다른데요.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덜 당황스럽겠죠. 포토샵을 실행하고 나면 오른쪽 상단에 현재 작업 환경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네모난 단추가 보입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전 현재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설정이 되어 있군요. 다만 작업을 하실 때에 패널들을 이리저리 옮기거나 혹은 필요 없다 싶은 아이들은 지울 수도 있는데요. 시험장에서 작업창이 없어졌다라고 할 때는 좀 당황스럽겠죠. 에센셜이라고 하는 친구를 누르셔서 밑에서 세 번째 리셋 에센셜이라고 하게 되면 초기화가 되니까 꼭 알아두세요. 왼쪽에 도구 상자를 보시게 되면 길다랗게 한 줄로 보실 수도 있고요. 제일 꼭대기에 보시면 조그만 화살표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두 줄짜리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본인이 보기 편한 방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문제 풀이하는 동안에는 두 줄짜리로 선택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작업 환경 말고 내가 하나하나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상단에 보시면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작업 환경이 있어요. 클릭하셔서 여러 가지의 환경들 하나하나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어떤 창을 선택하셔도 다 똑같으니까 아무거나 클릭하셔서 대화창을 일단은 띄울게요. 왼쪽에 있는 부메뉴를 선택하시면 오른쪽에 옵션 창이 바뀌게 될 거예요. 클릭하셔서 각자 입맛에 맞게 바꾸시면 될 텐데 문제 풀이하는 동안에 몇 가지만 세팅을 하도록 할게요. 우선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곳에 가시면 컬러 테마가 보입니다. 눈이 많이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은 어두운 테마로 수정을 해놓고 작업하시는 게 편안하겠죠.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친구를 보시면 작업창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오픈 다큐멘터리즈 탭이라고 하는 게 V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창문을 혼자 넓게 쓰겠다라는 건데요. 저는 창문을 이렇게 여러 개를 동시에 띄워놓고 이쪽에 있는 오브젝트를 이쪽으로 끌어다 놓을 거예요 라는 식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창을 크게 혼자서 쓰지 않도록 탭 키를 꺼놨습니다. 커서의 모양을 살펴볼까요? 커서는 브러쉬의 크기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노멀 브러쉬 상태로 설정을 해놨는데요. 브러쉬를 쭉 드래그해서 그릴 때에 브러쉬 크기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동그라미 모양 이렇게 크게 작게 표현되는 방식이 편하겠죠. 만약에 프리사이즈라고 하는 친구로 선택이 되어 있다면 십자가 형태로 브러쉬가 지금 이 위치에 있습니다 라고 위치감만 보여주게 돼요. 혹시 노멀 브러쉬로 분명히 했는데도 십자가 형태로 보인다면 여러분의 키보드 가장 왼쪽에 아래 보시면 컨트롤 키가 보일 거예요. 위에 쉬프트, 그 위에 캡스락. 캡스락 키가 이렇게 켜져 있으면 무조건 십자가 형태로 커서 보이기 때문에 캡스락 키는 꼭 꺼두기를 권합니다.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확인을 해보세요. 시험 문제에서 용지의 사이즈를 픽셀 단위로 주고요. 나중에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개체들을 어느 정도 배치하겠다라고 눈금자를 뽑았을 때도 이 눈금자에 새겨져 있는 단위가 픽셀 단위입니다. 그래서 요거 픽셀 단위로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타입라고 하는 건 글자인데요. 글자의 크기는 포인트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맞춰주시는 게 좋겠죠. 가이드라인을 뽑으실 때 가이드라인의 색깔이 배경 색깔과 구분이 잘 안 되는 색이라면 안 보일 테니까요. 색깔이 잘 보이는 대비되는 색깔로 수정도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타입라고 하는 친구를 살펴보시면 글자를 입력할 때 글꼴이 지정되어 있죠. 영문 글꼴의 경우에는 당연히 영문으로 찾으시면 될 텐데 한글의 경우에는 한글로 되어 있는 게 찾기가 편할 거예요. 궁서체를 찾을 건데 G-U-N-G, 궁 이런 식으로 찾으면 조금 헷갈리겠죠. 쇼 폰트 잉글리시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키셔서 한글은 한글로 보일 수 있도록 설정을 바꿔주세요. 오케이.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파일의 크기와 이름이 지정이 되어 있군요.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들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폭과 높이 맞춰주면 되겠네요. 윗은 400, 하이트는 500.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꼭 해상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에이트. 새로운 용지를 꺼냈을 때 눈금자가 눈에 보였으면 좋겠네요. 보여주십시오. 뷰에서 룰러스를 켜주셔야 눈금자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문제지의 결과물을 보시면 눈금자가 있으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에다가 배치할 건지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작업을 하시려면 눈금자가 필요해요. 손바닥 더블 클릭해서 저는 창을 가득 채울 거고요. 1급에 1번 불러오도록 하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불러올 거니까 오픈. 시험장에 가시면 문서 안에 GTQ 안에 이미지들이 모여 있을 겁니다. 1급에 1번을 이렇게 열기해서 불러오실 수 있을 거고요. 저는 창을 따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파일에서 오픈하지 않고 비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더블 클릭해도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이미지의 크기를 보니까 높이 값이 우리 거는 500까지인데 얘는 500보다 좀 커 보이죠? 크기가 클 때는 사이즈를 얼추 비슷하게 맞춰 드리고 오는 게 좋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폭을 400이라고 맞췄더니 높이가 430, 500보다 모자라네요. 높이를 500이라고 바꿨더니 폭이 460 남습니다. 남으면 잘라서 버리면 되는데 모자라면 그 크기를 키우면서 픽셀이 깨질 수 있으니까 모자라지 않게 데리고 오는 게 좋겠습니다. 오케이. 창을 이렇게 따로 쓰게 되면 이동도구 눌러서 이리 오시오라고 바로 끌어서 쓰실 수가 있고요. 창을 따로 쓰지 않을 경우에는 컨트롤 A 몽땅 다 컨트롤 C 복사하셔서 나의 하얀 종이에다가 컨트롤 V 붙이셔도 됩니다. 외부에서 이미지를 가지고 오면 레이어 1이라고 이름이 임의로 붙는데요. 레이어들이 쌓이고 쌓이면 헷갈리니까 이름은 그때그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하셔서 1급에 1번에서 데리고 왔어요 라고 임의로 주도록 할게요. 레이어의 이름은 점수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의 편의를 위해서 작업하는 거니까요. 동그라미 1번 필터를 주세요. 필름 그레인이라고 되어 있죠.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 혹은 네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가 있을 거예요. 버전에 따라서 위치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아티스트에게 보시게 되면 필름 그레인이라고 하는 효과가 들어있네요. 옵션에 따라서 보이는 게 약간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 값은 굳이 수정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친구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오케이 하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2번 세이브 패스라고 해서 헤드폰 모양을 그려서 패스를 저장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양인가 봅니다. 크기를 어느 정도 맞춰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뒤에 배경 때문에 좀 헷갈리니까 저는 1급의 1번 얘는 눈을 감겨 놓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 필요한지 가이드라인을 좀 뽑도록 할까요? 위쪽은 요만큼, 아래쪽은 요만큼, 왼쪽과 오른쪽은 요만큼입니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자를 좀 가지고 가셔서 선을 그어주시면 비슷하게 뽑으실 수 있겠네요. 100에서 150 언저리, 그리고 높이는 350, 폭과 너비를 좀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대충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패스를 만들 때는 펜 툴을 이용하셔도 되고 도형을 이용하셔도 되고 두 개를 섞어서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펜이나 도형을 이용해서 그려진 선을 패스라고 하니까요. 펜 툴을 이용해서 그릴 적에는 펜 툴 선택하시면 위쪽에 옵션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기본적으로 요 펜 툴 누르면 패스라고 하는 친구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색깔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될 텐데 저는 색깔이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해서요. 쉐이프라고 하는 아이로 옵션을 바꿔놓고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가득 채워지는 게 색깔이 있습니다. 선은 없습니다. 라는 형태로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펜툴을 그리실 때 클릭하게 되면 직선,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곡선, 곡선을 그릴 때마다 이렇게 뽑혀져 나오는 선들을 보이시죠? 이걸 핸들이라고 하는데요. 핸들은 필요에 따라서 잘라줄 수도 있어요. 알트 누른 상태에서 핸들이 뽑혀 나왔던 점을 콩 찍으면 핸들이 이런 식으로 잘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직선으로 그려지는 거겠죠? 드래그하면 곡선, 드래그하면 곡선, 곡선이 필요 없다. 그러면 알트 누른 상태에서 그 중심점을 콕 찍어서 잘라버리시면 됩니다. 만들어진 친구는 나중에라도 수정이 가능해서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게 되면 점 하나하나 클릭하셔서 위치를 바꾸실 수도 있고요.
펜 툴을 꾹 누르면 맨 끝자락에 컨버트 포인트라고 해서 직선으로 뾰족뾰족한 요 점을 클릭 드래그하면 곡선이 만들어져요. 곡선으로 만들어져 있던 아이는 쿡 찍으면 다시 직선으로 바뀌기도 하죠. 다양하게 수정이 가능하니까 일단은 윤곽을 대강 만드셔서 나중에 수정하는 방향으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헤드폰에 귀마개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귀마개는 도형을 이용하는 게 좋겠네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버전에 따라서 라운디드 렉탱글이 이렇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사각형을 클릭 드래그해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고럴 땐 안쪽에 동글동글 구슬이 있어서 요거를 이렇게 당겨서 폭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모서리 둥근 사각형이 있으신 분들은 애초에 그리실 때에 위쪽에 있는 옵션 보시고 어느 정도 모서리가 둥글 건지 값으로 지정해서 가지고 오시면 되겠고요. 만들어진 친구는 이렇게 레이어가 새로 생성이 되는데요. 다 만들고 나서 여기에서 요만큼을 잘라내겠다라고 한다면 빼는 작업을 하셔야 될 텐데요. 이 친구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죠. 패스 셀렉션 덩어리로 선택하겠다라고 패스 셀렉션 누르셔서 얘를 들어서 옮기실 수도 있고 선택을 빈 공간 눌러서 해제하실 수도 있고 다시 도형을 그릴 겁니다. 도형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위쪽에 있는 옵션 중에서 패스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친구를 찾아보세요. 여기에서 클릭하시게 되면 새로운 레이어 그리고 컴바인 추가합니다. 서브트랙 뺍니다. 요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교차되는 것까지는 좀 복잡하니까요. 지금은 뺄 거니까 서브트랙이라고 갈아 끼울 거고요. 아이콘이 바뀌지 않는다면 적용이 안 된 거예요. 인식이 잘 안 되면 다른 데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시면 됩니다. 이제 빠지겠다라고 한 서브트랙 인식된 거 보이시죠? 지금부터 그리는 아이는 빠지게 될 거예요. 요만큼이라고 범위를 잡았더니 숑 하고 빠지는데 잔상이 좀 남아서 예쁘진 않네요. 패스 오퍼레이션의 제일 끝자락에 보면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라고 해서 잔상을 깔끔하게 지워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옆 동네에다 다시 이렇게 모서리 둥근 친구를 하나 더 붙여야 되는데요. 그럴 때는 빼주는 게 아니라 컴바인이라고 해서 추가를 하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네요.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줬더니 하나의 레이어에 이렇게 같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다른 데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 보세요. 얘입니다라고 인식시켜서 다시 이번에 빼겠다라고 서브트랙 그리는 거는 요만큼 빠뜨릴 수 있죠. 잔상이 예쁘지 않다.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 깔끔하게 패스에 전체를 선택할 때는 패스 셀렉션 콩 찍으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일부분만 선택하겠다. 다이렉트 셀렉션입니다. 요만큼만 선택 따로 가능하죠. 하나의 점만 선택하겠다도 역시 다이렉트 셀렉션입니다. 점을 쭉쭉 당기셔서 모양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만들어진 친구를 크기를 조절하도록 할게요. 레이어를 선택했습니다. 에디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자유롭게 크기를 모양을 변형할 수 있습니다. 프리 트랜스폼 컨트롤 T로 누르면 바로 적용이 되겠네요. 크기 조절을 슝 하실 수 있고요. 점 바깥에다 대시면 커서가 꼬부라지면서 방향도 이렇게 수정이 되는군요. 엔터 쳐서 마무리. 이 친구는 펜으로 그릴 수밖에 없겠네요. 펜 툴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펜 툴을 이용해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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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강의 윤곽을 따주시고요. 만들어진 점의 위치가 마음에 안 들면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수정해 주세요. 이 정도로 와야 되겠다라고 수정 가능하시죠? 점에다가 곡선화를 시켜줄 수도 있었습니다. 펜 툴을 꾹 누르면 나타나는 막내둥이 컨버트 포인트 클릭해서 쭉 당기시면 곡선 만들어집니다. 선이 이렇게 꼬인 경우에는 반대로 풀어주시면 되겠죠? 한쪽을 다 만들었고요. 요 왼쪽은 그대로 복사해서 반대로 뒤집어 주면 되겠죠. 레이어가 혹시라도 이렇게 분리가 된 경우에는 얘를 같이 합체를 할 수도 있어요. 얘랑 컨트롤 쟤랑이라고 두 개를 같이 선택하셔서 비어있는 공간 오른쪽 버튼 누르면 머지 쉐이프라고 해서 쉐이프를 한데 묶을 수도 있습니다. 레이어에서는 합치는 건 가능한데 빼는 작업은 안 되니까
빼는 작업할 때는 신중하게 위쪽에 있는 패스 오퍼레이션 정확하게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레이어를 복사하도록 할까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를 눌러주시면 쌍둥이 레이어가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이동 도구 들어서 이렇게 옮겨보시면 하나가 새로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컨트롤 T 누르면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요거 반대로 거울처럼 뒤집어 줄 겁니다. 빙그르르 돌려서는 해결이 안 되죠. 그럴 경우에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하게 되면 이렇게 거울처럼 반사시킬 수도 있어요. 엔터 쳐서 마무리. 두 개의 레이어를 동시에 선택할 때 왼손에 도움받죠. 얘랑 컨트롤, 쟤랑 그러면 두 개가 같이 선택돼요. 레이어에 비어있는 공간에 오른쪽 버튼 머지 쉐이프라고 하면 하나로 합체되는 거 보이시죠? 위쪽에 이렇게 소시지처럼 얹어져 있는 친구, 이것도 어쩔 수 없이 펜 툴을 이용해야 되겠네요. 펜 도구를 들을 거고요. 레이어 잘 선택하고 있고요. 레이어는 물론 합체가 가능하니까 따로 만들어서 합체해도 되겠지만 그리실 때 위에 있는 옵션 패스 오퍼레이션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클릭하셔서 컴바인, 펜툴 꾹 누르면 나타나는 컨버트 포인트, 점들을 클릭 드래그 하면 곡선, 클릭 드래그 하면 곡선, 꼬였네 싶으시면 반대로 풀어주세요. 대략의 모양을 만들어 줬고요. 여기에서 요만큼씩만 한 입씩 베어 먹으면 되겠죠? 그 친구들은 뺄 겁니다.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빼시면 될 텐데요. 레이어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딴 데 갔다 돌아오시면 얘입니다 라고 인식된 거 확인됐고요. 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혹시 모서리 둥근 사각형이 있으신 분들은 그걸로 그리시면 돼요. 위쪽에 옵션 중에서 뺄 겁니다 라고 하는 서브 트랙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 클릭 드래그해서 그려주시게 되면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시죠? 확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패스를 만들어진 친구 이렇게 그 아이를 복사해서 똑같이 뺄 겁니다. 복사해서 쓰실 때 Alt를 누르시면 이렇게 더하기 표시 나타나는 거 확인되시나요? 똑같은 아이를 이렇게 끌어다가 놓으실 수 있을 거예요. Alt 눌러서 질질질 끌고 가시고 방향을 살짝 쿵 돌려주시고 엔터 쳐서 마무리. 펜툴 들어서 마저 헤드셋에 있는 마이크 부분도 그려줄게요. 위쪽에 옵션 꼭 확인하십시오. 컴바인. 인식이 잘 안 되면 다른 데 갔다 돌아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위치 마음에 안 들면 다이렉트 셀렉션. 선을 구겨줘야 되겠다. 펜툴 꾹. 컨버트 포인트. 대충 다 만들어졌으면 전체적으로 하나의 레이어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잔상이 예쁘지 않으면 도형으로 만들었습니다. 펜으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할 때 상단에 옵션이 뜰 거예요. 패스 오퍼레이션에서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라고 마무리. 깔끔하죠? 크기를 적당히 컨트롤 T 눌러서 맞춰 줄 거고요. 패스 패널로 가보도록 할게요. 레이어 패널의 옆에 패스 패널이 있군요. 이미 펜툴이나 도형 작업을 해서 만들면 패스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굳이 하나를 더 저장해라 라고 했으니까요. 이 친구를 이라고 선택한 상태에서 비어있는 공간 보이시죠?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세이브 패스라고 뜰 거예요. 혹시 이 친구의 오른쪽 끝자락에는 3줄이 이걸 누르셔도 세이브 패스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기존에 있던 친구 하나, 내가 만들어서 저장한 친구 하나, 두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방금 만든 아이가 색깔이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네요. 그 아이를 선택해 놓으면 다른 작업을 할 때 자꾸 이 헤드폰 모양이 튀어나올 거예요. 선택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레이어로 돌아올게요. 가이드라인은 그리기 편하라고 안내선 잠깐 뽑아 놓은 거니까
보여주십시오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를 지워버릴게요. 동그라미 3번 마스크를 씌워서 헤드폰 모양 그리고 1급의 2번 두 개를 조합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헤드폰 모양만큼 1급의 2번을 클리핑 마스크 씌워준 거군요. 1급의 2번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의 2번 열기. 이미지가 좀 커 보이긴 하는데 어차피 헤드폰만큼 잘릴 거니까요. 굳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데리고 올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 원본은 닫을 거고 1급의 2번에서 데리고 온 거니까 이렇게 이름을 좀 바꿔주는 게 좋겠군요.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는 친구는 그만큼만 잘라주는 역할이다 라고 했는데 잘라주는 칼날의 역할을 하는 친구가 아래쪽에 있어요. 잘리우는 그림은 그 위에 얹어집니다. 그림을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게 되면 그 모양만큼만 잘리워서 보이는 거예요. 얼추 비슷하게 배치를 해주셨으면 나머지 이야기들 맞춰줄까요?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선을 주세요. 이너 섀도우, 그림자도 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선은 요 헤드폰 모양의 선이 그려진 거죠? 그렇다면 1급의 2번 여기가 아니라 헤드폰 모양 여기다 주셔야 되겠군요. 레이어 패널을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FX라고 해서 레이어 스타일 적용할 수 있는 단추가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스트로크,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선의 굵기와 색깔을 지정하시면 될 텐데요. 스트로크의 선의 굵기는 3. 그런데 색깔이 단색이 아니라 그라디언트다 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스트로크 안에 있는 필 타입 채워주는 걸 컬러가 아니라 그라디언트입니다 라고 바꿔주셔야 되겠고요. 색깔이 흰색과 검정색으로 들어가 있는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 색깔 자체를 클릭하셔서 그라디언트 에디터가 뜨면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이 물감의 색깔이고요. 위쪽에 있는 친구들은 투명도입니다. 문제에선 투명도에 대한 얘기는 없으니까 위쪽에 있는 단추들은 신경 쓰지 않을게요. 아래쪽에 있는 단추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 값을 맞춰주세요. 오케이 하시게 되면 색상은 지정이 됐고요. 결과물을 보시면 위쪽이 초록초록하고 아래쪽이 보라보라한데 요거 결과물 똑같은지 꼭 한번 앵글값 값을 확인을 해보시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 이너 섀도우도 같이 체크를 하고 나올게요. 오케이.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하고 나면 요 아랫동네가 선택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이미지를 갖고 오면 이 사이에 낀가 들어가요. 그걸 원하는 건 아니죠. 그 위쪽에다가 계속 개체를 얹을 거기 때문에 작업이 끝나면 항상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그 다음 작업을 해주세요.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의 3번. 경계선이 뚜렷할 경우에는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하시면 되겠고요. 경계선이 흐릿하다면 직접 폴리건 라sso 툴 이용해서 클릭 따오시는 게 빠르실 수 있어요. 1급의 3번의 경우에는 경계선이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으니까요. 폴리건 라sso 툴 이용해서 직접 그리는 게 낫겠죠. 클릭. 컨트롤 T 누르면 크기 조절 가능합니다. 조절점을 쭉 드래그해서 비율 잘 맞춰서 크기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레이어 스타일 맞춰주시면 되겠죠. 베벨 앤 엠보스, FX 가셔서 올록볼록이 효과, 쉐이프를 얹어보도록 할까요? 자전거 모양, 그리고 잎사귀 모양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어요. 자전거 모양, 그리고 잎 모양은 이렇게 두 가지. 잎사귀는 그래서 색깔을 두 개 줬군요. 자, 그러면 커스텀 쉐입 찾아보도록 할게요. 렉탱글 툴 꾹 누르면 나타나는 제 끝자락에 커스텀 쉐입. 레이어를 만들면서 할 거니까 쉐이프, 색깔이 들어있을 거니까 선은 필요 없습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이프에서 찾으시면 될 텐데요. 이렇게 찾아보실 때에 와일드, 리프, 보트 이런 친구들만 있고 나는 옛날에 쓰던 레거시 쉐이프가 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친구들은 맨 처음에 나와 있진 않고요. 버전이 높아질수록 이전 거를 숨겨놓는 경향이 있어요. 예전에 쓰던 쉐입을 레거시 쉐입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가 안 보이는 분들은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에서 쉐이프라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쉐이프 패널이 이렇게 뜰 거예요.
거기에 오른쪽 끝자락에 보시게 되면 3줄이가 보입니다. 옵션 단추 누르셔서 제일 끝자락에 보시면 레거시 쉐이프라고 보입니다.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장착이 되는 거예요. 레거시 쉐이프가 들어오긴 해도 레이어드를 한참 다 열어야 돼요. 이것들을 다 모아주는 방법이 있긴 한데 시험장에서 일일이 이를 다 모으는 작업을 하시면 쓸데없이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빨리 열어놓는 게 낫겠습니다. 쭉쭉쭉 열어주세요. 자전거를 선택해서 클릭 드래그해서 그려주실 때 비율 깨지지 않게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모양 찌그러졌다, 마음에 안 든다, 그때 쉬프트를 나중에 눌러주세요. 쉬프트 먼저 누르지 않습니다. 마우스 뗄 거고요. 쉬프트 나중에 뗄 거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상,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맞춰주셔야 되겠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 방향 조절, 엔터 쳐서 마무리. 레이어 스타일 FX 가셔서 외부 광선입니다. 아우터 글로우. 같은 방식으로 잎사귀도 찾으시면 되겠죠? 그리실 때 찌그러지네요. 그때 쉬프트 나중에 선택하시고 색깔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맞춰주시고 레이어 스타일까지 같이 주신 다음에 똑같은 아이가 하나 더 필요하면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컨트롤 J 눌러주면 복사 만들어질 거고요. 컨트롤 T 누르면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을 거예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면 색상값 바꿔줄 수 있죠? 글씨 써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타입 툴 들을 거고요. 여기다가 쓸 거다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글씨가 임의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신경 쓰지 마시고 바로 타이핑하시면 됩니다. 글씨를 다 썼으면 키보드의 오른쪽 끝자락에 있는 숫자 키패드에 엔터를 치시면 글씨 그만 칠란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요. 레이어를 잘 보십시오. 글자 레이어, 도구는 글자 도구, 거기에서 글꼴과 크기와 색깔, 레이어 스타일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그라디언트의 색깔이 이렇게 단추, 쓸데없이 중간에 하나 낀가 했다 하는 경우에는 단추 자체를 클릭 드래그해서 창밖으로 끌어내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있는 물감 색깔 맞춰줄게요. 색상의 방향, 결과물과 비슷하게 왼쪽이 주황, 오른쪽이 초록이라고 맞춰주시는 게 좋겠죠. 글씨를 다 썼는데요. 색깔이 그라디언트를 넣었는데 이렇게 안 보입니다. 분명히 레이어 스타일은 들어가 있는데 말이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에 보시게 되면 그 그라디언트의 색상 제대로 들어갔는데 선을 넣으면서 선이 안쪽으로 포지션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바깥쪽으로 선이 들어가 줘야 이렇게 글씨의 색깔이 들어가요. 글자가 살짝 기울어져 있군요. 글자 패널을 좀 불러내도록 할게요. 기울임이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네요.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건 다 했는데 여기에서 위쪽으로 볼록하게 솟은 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죠? 언급이 없을지라도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찾아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업 텍스트 선택하시고요. 스타일이 none이라고 되어 있는 걸 위쪽이 볼록해요 라고 아크 어퍼 어느 정도 볼록할 건지는 밴드 값을 조절하셔서 여러분들께서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다 만들어졌다면 파일을 저장하실 때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해요. 400에 500짜리는 JPG, 40에 50짜리는 PSD. 일단 파일을 저장하겠다라고 왼쪽 꼭대기에 파일, 세이브 눌러주시게 되면 경로와 이름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죠. GTQ라고 하는 방의 이름은 처음에 줬던 그 친구. 다만 얘를 커다란 상태에서는 JPG로 주셔야 됩니다. 파일 형식을 눌렀더니 JPG가 안 보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최신 버전에서는 이렇게 따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세이버 카피라고 하는 친구로 뿅 찍어서 들어가시면 경로 다시 지정할게요. 그리고 이름 제대로 들어가 있죠? 파일의 형식이 이제는 JPG가 보이죠? 클릭하셔서 확인해 주시게 되면 저장이 끝났고요. 오케이. 10분의 1로 줄이도록 할까요?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짜리로 오케이 단추 눌러서 조그매진 거 확인하시면 파일을 다시 한번 세이브 해줍니다. 이번엔 GTQ의 이름 그리고 PSD 포맷도 맞으니까 그대로 저장하시면 되겠죠. 파일의 형식에서 JPG가 보이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JPG 선택하셔서 저장하신 다음에 PSD 오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JPG가 바로 보이지 않으신 분들은 세이버 카피라고 하셔서 JPG 한번 저장하시고 줄인 다음에 PSD로 와주세요. 줄인 다음에 PSD로 와주세요. 저장. 두 번째 문제 볼까요? 두 번째 문제도 파일의 이름과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크기가 1번 문제와 똑같습니다. 400에 500짜리 새로 만들어 줄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니까 2라고 줄 거고요. 단위는 픽셀 단위입니다. 윕스 폭은 400이고요. 하이트 높이는 500입니다. 레졸루션 중요해요. 72인지 꼭 확인하실 것. RGB 모드이고 화이트 크리에이트. 소스를 불러오도록 할까요? 1급의 4번 불러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 이미지를 보시면 결과물과 비슷하게 전체가 다 필요하니까 이 아이는 그대로 줄여서 데리고 오면 되겠죠. 이미지 사이즈. 폭을 400이라고 했더니 높이가 살짝 모자라는군요. 하이트 높이를 500이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해서 크기 살짝 맞춰줬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겠습니다. 원본은 닫을 거고요. 저장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온 친구들은 이름을 좀 정리하는 게 좋겠죠? 1급에 4번에서 데리고 왔어요 라고 정리를 할 거고요. 이미지에 대해서 필터를 주세요 라고 했네요. 필터 메뉴 가셔서 네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텍스처에 가시면 텍스처라이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동그라미 2번 1급의 5번을 불러와서 보라색과 빨강색 계열로 보정하세요 라고 했네요. 소스 불러올게요. 빈 공간 더블클릭 1급의 5번 열기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하셔도 되겠지만 배경이 흰색이니까요. 한꺼번에 색깔을 선택할 수 있는 매직원들을 쓰도록 할게요. 위쪽에 옵션 보시면 컨티거스라고 연속되어 있는 아이들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걸 V체크 해제시키셔서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는 아이들도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옵션을 바꿔줄게요. 클릭. 내가 가져가고 싶은 건 흰색이 아니죠? 선택한 거 셀렉트를 인버스 뒤집어주면 흰색만 빼고 라고 인식이 될 거예요. 실제 문제에서는 이런 글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글자는 무시하고 작업하세요. 크기를 좀 조절해야 되겠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 위치는 결과물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십시오. 보라색과 빨간색 계열로 보정하세요 라고 했는데 결과물을 보면 이렇게 빨강과 노랑은 그대로 있고 반대쪽에 있는 파랑과 초록이 보라색과 빨강으로 바뀌었군요.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하셔서 필요한 부분만 요만큼이요 라고 선택을 하시고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 이미지 메뉴에 가시면 두 번째 줄에 어저스트먼트 조정을 해줄 수 있어요. 휴 세처레이션 색상 값을 조정할 수 있는 거죠. 휴 색깔 값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셔서 보라색을 찾으세요. 반복하시면 됩니다. 퀵 셀렉션으로 다시 요만큼이요 라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미지, 어저스트, 휴 세처레이션 선택은 해제할게요. 셀렉트에 디셀렉트 컨트롤 D 누르면 해제가 되겠죠? 동그라미 3번 1급의 5번은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 그림자 주세요 라고 했네요. 레이어 패널의 아래쪽에 FX 그림자 드랍 섀도우 주시면 되겠고요. 1급의 6번 불러올까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하겠습니다. 방향을 완전히 반대로 바꿀 때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좌우로 반전시켜 줄 수 있어요. 쉐이프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파도 모양을 보시게 되면 색깔 값을 두 개 줬네요. 그렇다면 그라디언트이거나 개체가 두 개인 경우인데요. 보면 물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 보니까 개체 두 개가 서로 색깔이 다른 모양입니다. 커스텀 쉐입 위쪽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클릭해서 그려주실 때 비율이 깨지지 않도록 왼손 쉬프트 눌러주시면 비율을 맞춰서 제작하실 수 있을 거고요. 만들어진 친구는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을 맞춰주세요. 레이어 스타일도 선을 추가해서 복사해 쓰겠습니다. 컨트롤 J 눌러주면 레이어 자체를 복사할 수 있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물결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복제된 거 확인되시죠? 컨트롤 T. 비행기 모양도 찾겠습니다. 커스텀 쉐입에서 비행기 찾아주세요. 그리실 때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가면서 그려주실 것.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 줄 때 컨트롤 T 눌러서 조절.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 글씨를 얹어 보도록 할까요? 타입 2 들을 거고요. 글씨를 여기다가요 라고 클릭해서 타이핑 하도록 하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크기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맞춰 주십시오. 글자 레이어 선택했고요. 글자 도구 들었고요. 옵션에서 차근차근 맞춰 주시면 됩니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주실 때에는 문제와 방향이 똑같은지를 꼭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겠죠. 앵글 값을 조절해 주세요. 지시사항에서 언급한 건 다 했는데 모양이 아래쪽으로 불룩한 모양은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찾으셔야 되겠네요. 타입 2 들으셨을 때 위쪽에 타입 옵션 보이시죠? 구겨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웹 텍스트 누르셔서 모양을 찾아주세요. 어느 정도 볼록할지는 밴드 값을 조절하셔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제작이 끝났으면 파일을 저장하시면 되겠죠? 커다란 이미지는 400에 500짜리 JPG, 조그만 이미지는 40에 50짜리 PSD,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세이브. 커다란 이미지를 GTQ라는 폴더에다 저장할 거예요. 이름은 불만이 없고요. 경로도 잘 찾아갔고요. 파일의 형식을 보니까 JPG가 없네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아래쪽에 세이버 카피로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파일의 형식에서 JPG가 있는 분들은 바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커다란 이미지는 저장이 끝났으니까 10분의 1로 줄여보도록 할까요?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짜리로 손톱만큼 작아지게 되면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하겠습니다. 세이브. 경로 GTQ인지 확인하시고 이름 불만 없고요. 포맷도 PSD 맞죠? 저장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할까요? 세 번째 문제부터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군요. 600에 400짜리입니다. 새로 만들도록 하죠. 왼쪽 꼭대기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 이름 빼기 세 번째 문제이고요. 단위는 역시 픽셀 단위이죠. 윕스, 폭을 600, 하이트, 높이를 400, 레졸루션 꼭꼭꼭 확인을 해주세요. 72입니다.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배경의 색깔을 CC F4개짜리로 채워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물감을 짜도록 할까요? 포그라운드. 옅은 하늘색이로군요. 이 친구로 가득 채울게요. 에디트에 가시면
가득 채워주세요. 필 보입니다. 뭘로요? 포어그라운드 물감 짜놓은 정경색으로요. 오케이. 전체가 옅은 하늘색으로 채워졌습니다. 1급의 7번 불러올게요. 빈 공간 더블클릭. 1급의 7번. 이미지의 크기가 우리 거보다 살짝 커 보이는데요. 이미지를 좀 비슷하게 맞춰 놓도록 할까요? 이미지 사이즈. 폭을 600이라고 했더니 하이트, 높이가 좀 모자라네요. 높이를 400이라고 해서 맞춰주도록 할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을 거고요. 레이어의 이름을 1급의 7번에서 가져왔어요 라고 바꿔주도록 할게요. 점수랑은 상관이 없다 말씀드렸었죠? 혼합 모드, 블렌드 모드가 루미넌스리라고 광도로 되어 있고요. 오퍼시티 불투명도가 70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레이어 패널에 보시게 되면 나만 보세요 라고 노멀하게 보이는 상황, 요거를 아래쪽에 있는 하늘색과 섞어주세요 라고 블렌드 모드, 루미넌스리라는 친구 맨 끝에 있었군요. 오퍼시티도 100% 진하게를 70%로 농도 낮춰서 값을 넣어줬습니다. 1급의 8번. 1급의 8번은 필터를 준 다음에 레이어 마스크로 부드럽게 흐릿하게 처리를 해줄 건가 봅니다. 보시면 이 친구는 지도가 이렇게 오른쪽만 보이고 반대쪽에 있는 친구는 보이지가 않는 상황인 건가요? 아니군요. 이 친구는 지금 이 기계가 반대로 뒤집어져서 보이고 있는 중이군요. 일단 이미지를 사이즈 맞춰주도록 할게요. 이미지 사이즈. 모자라지 않게 맞춰줬고요. 자, 이 친구는 뒤집어서 아예 갖고 올게요. 지도가 이렇게 있고 1급의 8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1급의 8번은 필터를 주시고 레이어 마스크로 부드럽게 가려주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군요. 이미지를 불러올까요? 1급의 8번. 열기. 사이즈가 많이가 차이 나지는 않네요. 요 아이는 그냥 그대로 데리고 와도 될 것 같아요. 크기가 400보다 살짝만 크기 때문에 이동 도구 눌러서 그대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도록 하죠. 결과물을 보면 카메라가 이렇게 350쯤에 카메라 렌즈가 보이고 있군요. 우리도 그쯤에다가 맞춰주도록 하죠. 경계선이 너무 뚜렷해서 여기를 가리고 싶은가 봅니다. 필터 메뉴에 가셔서 필터 갤러리, 아티스틱의 필름 그레인이 있습니다. OK에서 일단 필터를 만들어 줬고요. 거기에다가 마스크를 씌워서 일부분을 가려줄게요. 레이어 패널을 보시면 아래쪽에 네모의 구멍이 빵 뚫려져 있는 친구가 레이어 마스크입니다. 클릭해서 하얀색의 마스크를 썼어요. 마스크는 가려주기 위해서 쓰는 건데 내 거 이미지는 하나도 가려지지 않고 깔끔하게 잘 보이고 있죠? 마스크는 흰색과 검정색 두 가지로 대비가 됩니다. 흰색이 잘 보이는 상황이니까 반대에 검정색은 안 보이게 가려주는 기능을 하겠네요. 부드럽게 가리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도구를 들겠습니다. 위쪽에 보시게 되면 옵션에서 흰색과 검정색으로 대비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혹시라도 그 색깔이 마스크를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흰색과 검정색이 아니라면 색깔을 꼭 바꿔주셔야 합니다. 색깔 자체를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흰색과 검정색으로 여러분께서 직접 지정을 해주세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베이직에서 흰색과 검정색을 찾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요 오른쪽에 있는 카메라는 잘 보이게 둘 거고요. 요 왼쪽에 있는 경계선은 안 보이게 지울 거예요. 흰색이 잘 보이는 거라고 했으니까 여기 카메라는 잘 보이고 있는 중이고요. 경계선은 안 보이게 검정색으로 해줄 거니까 반대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되겠군요. 클릭 드래그해서 경계선을 안 보이도록 가려주세요. 1급에 9번 불러올까요? 1급의 9번 보시면 이렇게 포스트잇에 이미지가 가려지죠? 이것도 가려주는 마스크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요. 어차피 가려질 거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갖고 오는 건 아닌가 봅니다. 일단 모셔오도록 할까요?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세요 라고 끌어다 놨고요. 크기는 나중에 포스트잇에 맞춰서 줄이도록 할게요.
일단 포스트잇은 1급에 10번에 보이니까 이 친구도 데려와서 경계선이 뚜렷하지 않을 경우에는 퀵 셀렉션보다는 직접 내가 그려주는 게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적당한 크기로 맞춰줄 거고요. 방향을 좌우로 뒤집어 줄 땐 오른쪽 버튼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즌탈. 그러면 요 부분 이만큼만이라고 가려서 인물 이미지가 비쳐 보이도록 해줘야 되니까요. 그 부분을 잘라서 가려주는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할 수 있는 카레 역할을 하는 클리핑을 따로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요만큼이라고 클릭하셔서 요만큼의 부분에 인물이 비쳐 보이는 거죠. 얘를 칼날로 써먹을게요. 컨트롤 J 복사를 하게 되면 레이어 추가됐습니다. 얘를 클리핑이라고 이름 바꿔놓도록 하죠. 그 잘라주는 친구가 밑에 깔려야 되고요. 잘리우는 그림은 그 위에 얹어져야 되니까 1급의 9번을 질질질 끌어서 클리핑 잘라주는 칼날 위에다가 얹어주시고요. 칼이 밑에 깔려 있고 그 위에 그림이 얹어져 있으니 그림에게 잘리워라 라고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 해주면 그만큼만 비춰서 보입니다. 얼굴 부분이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 방향 반대로 뒤집을 거니까 오른쪽 버튼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즌탈. 이제 크기와 위치를 맞췄으니까요. 효과들을 마저 주셔야 되겠네요. 1급의 9번은 필터를 주세요. 윈드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도 내부 그림자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죠. 일단 1급의 9번을 선택했습니다. 필터 메뉴에 가셔서 필터 갤러리를 아무리 찾아봐도 윈드라고 하는 친구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아래쪽을 가셔서 마우스 갖다 대시면 이름이 이렇게 비쳐 보일 겁니다. 그 중에서 윈드를 찾으시면 되겠죠. 어느 정도 바람에 휘날리는 것처럼 보일지는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메소드 바꿔서 표현해 주실 수 있는데 기본값 그대로 갈게요. 오케이. 내부 그림자를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원래 1급의 9번은 요만큼 있던 이미지잖아요. 여기에 내부 그림자가 그려진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림자는 어디다가요? 잘라준 그 칼, 클리핑에다가 주셔야 그림자가 비쳐 보일 겁니다. 1급의 9번에다가 fx 이너 섀도우라고 줄지라도 이미지의 변화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V체크 깜빡깜빡해도 전혀 바뀌는 게 없죠. 이 친구는 클리핑이라고 하는 칼날의 역할을 했던 친구에게 이너 섀도우 그림자를 주셔야 그 친구의 차이값을 보실 수 있습니다. 깜빡깜빡하면 차이 느껴지시죠? 1급의 10번에 대해서도 지시사항대로 레이어 스타일 넣는 거 빼먹지 마세요. 1급의 11번의 경우에는 뒤쪽에 배경 색깔이 단색이네요. 그럴 때는 매직 원드 마술봉을 쓰시는 게 좋겠죠? 선택을 뒤집어 줄 겁니다. 셀렉트를 인버스 뒤집으시면 배경 색깔만 빼고 나머지가 선택이 돼요. 실제 문제에서는 글씨는 보이지 않습니다. 일 1급의 11번에는 색상 보정하는 거 파란색 계열로 보정하세요가 이렇게 손잡이 부분이군요. 잘 선택하셔서 색상을 바꿔주세요. 이미지의 배치가 다 끝났습니다.
나머지 쉐이프들과 글자를 얹으시면 되겠죠. 커스텀 쉐입에서 찾겠습니다. 위쪽에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면서 하죠. 필 색깔이 들어있고요. 스트로크 선은 없습니다. 쉐이프를 찾아주세요. 도형에서 불투명도도 지정이 되어 있군요. 레이어 패널에서 오퍼시티 값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글자를 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2 들을 거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으시고 타이핑 하세요. 글자 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다면 일부분은 크고 일부분은 작다라는 의미니까 어느 부분이 크고 작은지는 따로 블럭을 잡으셔서 표현을 하셔야 되겠죠. 그라디언트의 색상을 세 가지로 줬네요. 우리는 양쪽 끝단에만 색깔이 있어요. 그럴 때 이 부분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우스 갖다 대시면 손가락 보입니다. 클릭하셔서 물감의 색깔 추가할 수 있는 컬러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라디언트 색상이 이렇게 양쪽 끝단만 필요한데 쓸데없는 친구가 있다 싶으시면 창밖으로 빼내시면 됩니다. 드래그해서 빼주세요. 이미지들의 배치와 레이어의 순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파일을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을 저장하실 때에 커다란 이미지는 JPG, 작은 이미지는 PSD였었죠. 파일을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요. 포맷을 JPG 찾아봤는데 없다 싶으시면 세이버 카피라고 달리 선택을 하시고요. 경로와 이름 다시 확인하셔서 형식을 JPG로 꼭 확인을 해주셔야 해요. 이미지 10분의 1로 줄이겠습니다.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짜리 조그맣게 줄어드는 거 확인하시고요.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하시면 되겠죠. 세이브. 경로 GTQ 파일의 이름은 본인의 이름 빼기 3번. 확장자 PSD 맞죠? 저장해서 마무리.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할까요? 네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가 600에 400짜리 앞서서 문제 풀었던 3번과 똑같네요.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파일에 New. 파일의 이름 주겠습니다.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마지막 4번이고요. 단위는 픽셀 단위 맞죠? 폭을 600이라고
하이트 높이는 400이라고.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채워준 색깔이 여기도 있군요. CC, FFCC. 정경색 물감을 짜놓도록 할게요. 옅은 초록이로군요. 가득 채우겠습니다. 에디트의 필. 정경색으로 채울게요. 오케이. 패턴을 제작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사람의 뒤통수 부분에 같은 모양이 반복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패턴의 크기는 여러분들께서 자를 가지고 가셔서 어느 정도 크기를 맞출 건지 정하시면 될 텐데요. 저는 C라고 하는 요 로고를 기준으로 해서 반복되는 걸 기준 잡아 볼게요. C라고 하는 아이가 여기에 있고요. 다음번에 나타나는 C는 여기에서 나타난다 라고. 그러면 요 높이 값이 보이죠? 한 3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0이 채 안 됩니다. 자, C라고 하는 친구를 세로로도 한번 처음 시작은 여기인데 그 다음에 시작하는 C는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 여기도 또 간격이 보이시죠? 여기도 한 3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0이 채 안 됩니다. 35에 35짜리 하나 네모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패턴을 만들어 두도록 할게요. 파일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New. 저장까지는 안 할 거니까 이름은 안 줄게요. 크기는 35에 35. 배경의 색깔은 없어야 오롯이 로고들만 저장이 될 거라서 배경 색깔은 트랜스퍼런트. 조그맣게 반복돼 패턴의 한 모듈이 만들어졌죠. 여기다가 도형을 그리면 좀 잘 안 보이니까요.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해서 크게 키우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모양을 찾으면 되겠죠. 클릭 드래그해서 그리실 때 왼손 쉬프트 눌러주셔야 비율이 깨지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상 값을 넣어주시면 될 텐데요. 이 친구는 C라고 하는 아이가 살짝 핑크색이 들어간 거 보니까 F6개인 흰색은 아닌가 봅니다. 색상 값을 더블 클릭해서 맞춰주세요. FF, CC, FF. 약간의 핑크기가 돌죠.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R. 이렇게 해서 오롯이 두 개의 로고만 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투명하게 뒤쪽에 있는 뒤통수 색깔이 비쳐 보일 테니까요. 패턴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에디트, 아래쪽으로 쭈루룩 내려오시면 디파인 패턴, 패턴 정의가 보일 거고요. 이름을 주도록 할까요? 패턴 정의는 끝났습니다. 이 친구는 굳이 필요는 없으니까요. 잠깐 내려놓도록 할게요. 최소화 버튼. 이미지들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1급에 12. 이미지의 크기가 우리 거보다 살짝 커 보여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진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져다 놓을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을 거고요. 결과물을 보니까 이렇게 건물의 끝자락이 반대쪽에 되어 있군요. 크기를 컨트롤 T 조절하는 척 하면서 오른쪽 버튼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하면 좌우 반전도 될 수 있습니다. 블렌드 모드 레이어 창에 보시게 되면 나만 보세요 라고 하는 노말 이 친구를 블렌드 아래쪽과 섞어주세요 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죠. 하드라이트 찾겠습니다.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서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요. 보시면 일단 요 왼쪽 상단은 잘 보이고 있으니까 여기는 하얀색의 마스크를 반대쪽은 대각선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내리그어 주시면 되겠죠. 반대쪽은 안 보이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에 네모의 구멍 빵 뚫어진 친구가 레이어 마스크죠. 레이어 마스크를 씌웠고요. 하얀색 마스크를 썼더니 하나도 내 그림이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는 가려질 수 있도록 부드럽게 그라데이션 주겠습니다. 그라디언트를 선택했더니 흰색과 검정색으로 알아서 색깔이 들어가는데요. 마스크를 선택한 상태에서는 대체로 흰색과 검정색으로 알아서 그라디언트가 나오지만 혹시라도 다른 색깔이 나온다면 색깔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클릭하셔서 맞춰주셔야 해요. 자, 요 왼쪽 상단은 잘 보이게 흰색으로 처리를 할 거고요. 대각선으로 내리그어서 이쪽은 안 보이게 검정색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흰색부터 나타나고 있네요. 그렇다면 여기부터 드래그 아래로 쭉 끌어 내리면 되겠죠? 1급의 13번. 1급의 13번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크기가 좀 차이가 나 보이네요. 우리는 400까지만 되어 있는데 얘는 500 넘어가니까 그럴 때는 좀 크기를 얼추 비슷하게 맞춰 갖고 오는 게 좋겠죠. 이미지 사이즈. 폭을 600이라고 했습니다. 높이가 살짝 남아요.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1급의 13번에서 갖고 온 거죠. 파란색의 깃발이 대체로 350원짜리에 있군요. 이 친구가 방향도 나부끼는 게 반대니까 컨트롤 T 눌러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플립 호리젠탈 좌우로 반전할 수 있고요. 깃발은 350이라고 하는 숫자값 여기다가 맞춰주시는 게 좋겠네요. 필터를 주겠습니다. 드라이 브러쉬 필터 메뉴 가시면 네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가 있을 거고요. 그 중에서 드라이 브러쉬 찾으시면 되겠죠? 레이어 마스크를 씌우겠습니다. 결과물 보니까 깃발이 오른쪽은 잘 보이고 있고요. 왼쪽은 안 보이고 있죠? 레이어 창에서 네모의 구멍 빵 뚫어진 친구가 레이어 마스크. 부드럽게 가려주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분명히 마스크를 선택하고 그라디언트를 눌렀는데 흰색 검정색으로 구분이 안 되고 있네요. 그럴 땐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선택하셔서 그 색깔 값을 콩 찍어서 흰색과 검정 혹은 검정과 흰색이라고 두 개 대비되는 색상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해요. 잘 보이는 곳은 오른쪽, 여기가 흰색으로 반대쪽 경계선은 안 보이도록 여기가 검정색으로 나타날 수 있게 색깔 배치하면 되겠죠? 저는 검정색부터 이렇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여기가 보고 싶지 않아요. 클릭 드래그해서 깃발은 보여주세요 라고 여기까지만 드래그하면 되겠네요. 색상 값을 빨간색으로 수정해서 마무리 지어주려고 하는데요. 색상 값이 이렇게 흐린 경우에는 잘 들어가지가 않네요. 강제로 색깔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컬러라이즈 빨간색을 강제로 집어넣을 수 있고요. 세처레이션을 높이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이미지 배치가 끝났습니다. 나머지 모양들을 얹고 글씨를 얹으면 마무리가 될 텐데요. 모양 중에서 펜으로 그려주는 친구가 있군요. 펜툴로 그려주는 친구는 색깔이 하나, 둘,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짙은 색과 옅은 색의 얼굴, 그리고 가운데에 동그랗게 카키색 보이시죠? 요 세 가지가 펜툴을 이용해서 만들어준 친구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요 아이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배경 그림이 있으면 헷갈리니까 얘네들 안 보이도록 눈을 감겨 주도록 할게요.
펜툴로 제작을 하는 방법은 1번 문제를 풀면서 설명드렸다시피 대강의 윤곽만 잡아서 모양을 따시고요. 세세한 수정은 펜툴 주변에 있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거나 곡선화 시켜주시려면 펜툴의 magne둥이 컨버트 툴 이용하셔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에 배치할 건지는 가이드라인을 좀 뽑도록 할게요. 얼굴 부분을 그릴 때에 앞부분은 요런 식으로 그려줄 거고요. 여기에서 요렇게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라인 두 개를 요렇게 뽑았네요. 대강의 윤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을 누른 상태에서 위쪽에 옵션, 눈에 보이면서 그리는 게 좋아서 얘를 쉐이프로 바꿔 놓은 상태이고요. 색깔이 눈에 보였으면 좋겠는데 대비가 되는 잘 보이는 색깔로 바꿨습니다. 스트로크 선은 필요가 없어서 대각선 짝대기 클릭해서 위치를 대각 만들게요. 일단 대충의 얼개를 땄으면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위치는 하나하나 수정 가능합니다. 이제 윤곽을 곡선화 시켜주도록 할까요? 펜툴을 꾹 누르면 나타나는 컨버트 포인트 클릭 드래그 하셔서 곡선화, 클릭 드래그 하셔서 곡선화 시켜주시면 되겠죠? 선이 꼬인다 싶으면 반대쪽으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위치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수정 가능합니다. 색상 값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썸네일 더블 클릭. 뒤통수 부분도 그려보도록 할까요? 녹색 비슷한 이 친구는 그냥 동그라미로 그리셔도 되겠죠? 세 개의 레이어를 따로따로 펜툴 도형 이용해서 만들어 줬고요. 이 친구들에 대해서 패턴이 얹어져 있는 친구는 뒤통수 부분이군요. 뒤통수 부분은 하나를 더 복사할게요. 컨트롤 J. 얘는 패턴을 씌울 거니까 이름을 패턴이라고 바꿀 거고요. 이 아이는 펜으로 그렸습니다. 펜툴 바꿔시기 하시면 위쪽에 옵션이 원래 그렸던 아이를 기억하고 있는데 채워주는 게 색깔이 아니라 필, 맨 끝자락에는 패턴으로 채우랍니다. 라고 우리가 만들었던 패턴을 적용하시면 되겠죠? 펜툴로 그린 아이들에 대해서는 레이어 스타일이 드랍 섀도우 적용된다 라고 했으니 콩 찍어서 드랍 섀도우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나머지 쉐입들을 다 얹어주도록 할게요. 레이어를 눈을 뜨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도형은 쌍둥이가 있죠?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를 그라디언트와 스트로크 얹어서 잘 만드시고요. 복사하실 때 컨트롤 J를 이용해서 복사하실 수도 있지만 이동 도구를 누른 상태에서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Alt를 누르고 드래그 하시게 되면 보면서 얘를 복사하실 수 있겠네요.
글씨를 얹도록 할게요. 글자 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다면 어떤 친구가 큰 건지 어떤 친구가 작은 건지를 구분하셔서 따로따로 적용을 해 주셔야 해요. 전체적으로 배치를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레이어의 순서가 이렇게 밑에 깔려 있는 친구 올려야 되는지 다시 쭉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정리가 끝났으면 가이드라인도 깔끔하게 지워주는 게 깨끗하겠죠. 뷰 메뉴에서 클리어 가이드라고 해서 오롯이 오브젝트만 남도록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할 때 두 가지 버전인 거 알고 계시죠? 커다란 건 JPG, 조그만 건 PSD.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요. 포맷을 JPG 찾습니다. JPG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면 세이버 카피라고 하셔서 경로와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포맷 JPG 이제 보이죠?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10분의 1로 이미지 줄이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짜리로 조그맣게 줄어들면 파일을 다시 한번 세이브합니다. 경로, 이름, 포맷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저장하셔서 마무리 지으시면 네 번째 문제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올해 들어서 펜툴로 그리는 내용들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모양을 너무 예쁘게 그리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마시고 대략의 윤곽을 따시고 수정을 하시는 방향으로 잡아가세요. 여기까지 2023년 4월 달 A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